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들려요? 제가 이 거금을 들여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기존에 핀 마이크를 썼더니 그 음향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핀 마이크는 여기다 이렇게 꼽기 때문에 목소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걸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런 상태로 방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가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금을 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보통 왜 유튜버들이 이렇게 마이크 자랑하려고 위에다 걸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밑에다 놨더니 안 보이는데 제가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려지고 있을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태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얼굴들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다들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요즘 뭐 이렇게 또 만물이 생동하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새싹이 땅을 간지럽힌다. 땅을 간지럽힌다. 그래서 땅이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간지러워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면 당신은 감성지수 100점. 근데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성지수 빵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그런 감성이 느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보고요. 오늘 3회차 이어령 선생님의 80년생각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리하는데 PPT가 한 8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해봤더니 그걸 줄여서 이건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엄선을 했는데 그래도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아마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교가 불러야 되겠죠? 네. 교가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불러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겠다 하지 해도 바쁜 게 독서 못해 켜진 채 성공 인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속에서 얻은 지혜 독서장만 나올까 아리아리 동동동 소리 동동 국세 동책 소리를 들으러 가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3초 정도 이렇게 인터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전마저거 또라이 아니야? 무슨 책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그래? 막 이런 소리가 소문으로 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걸 부르는 거니까 사실 또라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하면 될 일이지 왜 교가를 부르느냐. 여기에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뭐 생각이라고 해봐야 개똥철학이지만 이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는데 한 4개체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디 가시거든 금방 골 때리더라. 무슨 책을 하는데 자꾸 뭐 교가를 부르고 막 그러더라. 당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15,000원짜리 책 한 권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좀 거슬려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어령 80년 생각 자. 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자, 제가 소리를 좀 줄여볼게요. 이어령 선생님의 80년 생각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죠? 옛날에는 못 배웠어도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했던 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른이 없어져 버렸다.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고독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뭐 여러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지성의 상징적 존재로 계셨던 바로 이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계세요. 지금 암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이 과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이 책을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 나갈 텐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또 마침 김민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제자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또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탑클래스라고 하는 일종의 잡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뭐 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스승을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자그마치 5년에 걸쳐서 누적 시간 100시간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제자 입장에서 자기 스승을 책으로 남기려고 하는 행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어떤 명성에 어떻게 이걸 제대로 표현해낼까라는 어떤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숙고하셔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 책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됐어요. 뭐냐면 이렇거든요. 우리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산시산 수시수 이런 말인데, 내 눈에 보이는 산. 그런데 그 안에 물을 품고 있는 산. 그런데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산. 이것은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경지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아주 일반화되어지죠.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고 함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듯한, 산뜻한 느낌을 주는 용어들에 좀 끌리는 부분이 있죠. 안 그런가요? 그런 용어들 만나면 왠지 좀 기분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경지가 높아지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아주 평이한 문장들을 쓰시죠. 그런데 그분이 사용한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과연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죠? 우리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20살 먹은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평이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다른 느낌. 이걸 이제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어령 선생님 어떤 분이시냐? 충남 아산 출생이세요. 아산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충남 아산 출신? 정주영. 정주영. 정주영, 그거는 아산 농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원도 통천 출신이고,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이 탄생하신 분이시죠. 1956년 평론 우상의 파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데뷔를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뭐, 그 외에 다른 이력들은, 꼽으려고 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자, 이분이 썼던 책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뭐, 여기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신데, 저기 보시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것이 아주 화제를 일으켰던 책이었죠. 지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논리를 갖다 대는 걸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성으로 회귀합니다. 이듯이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종교, 신앙 뭐 이런 개념에서 영역들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면서 이제 나온 책이 굉장히 화두가 됐죠.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하지만 결국 영성 앞에는 방법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책들, 생명이 자본이다. 이 책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또 특히나 좋아하는 책은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제분들 대학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지금도 사주셔도 전혀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지금 갖다 읽어도 똑같이 그대로 접목될 만큼의 그런 정제된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려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 분야에 조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을 제가 많이 카피해서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카피했었던. 그런데 뭐 제가 저작권을 드린 적도 없고, 그냥 날름날름 몰래 갖다 썼죠. 이런 사진들, 이분에게는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죠. 따님이 이민아라고 있는데, 이분이 천재 중에 천재였죠. 이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단어들. 어떻게 그것이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빨리 막 쏟아져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달변가시죠. 근본 뭐 수재였어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조기 졸업하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 시험에, 그것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연방고등법원의 부장검사가 됐죠. 그리고 김한길이라는 분 아세요? 네. 김한길이라는 분이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또 외국인이 두 번째 남편, 결혼도 이렇게 두 번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죠. 다 버리고.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리고 또 실명위기에 처해요. 실명위기에 처했을 때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딸의 진면목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책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이분이 기독교로 귀화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여기 보면 지쳤다. 우는 것도 매달리는 것도 참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널 사랑하는 것마저도 너무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유작이 있으십니다. 이민아 선생님은. 이어령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시느냐.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시험을 쳐서 대통령을 뽑는다면 대통령이 될 만한 정도였다고 그래요. 모든 시험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랬다고 해요.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했을 때 딸이 했는 이야기는 아빠 딸이잖아. 사람들에게 아빠 딸 어때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증명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미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대요. 공부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어령의 딸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남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만족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면 이 책을 그냥 제가 읽은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면 제가 이 만족감이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잘하려고 막 애쓰는 순간 저는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딸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리고 실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느꼈을 마음이라는 것은 뭐 설명할 수 없죠. 이것이 딸을 위해서 쓴 기도예요. 한번 차은경 선생님께서 오늘도 수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일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네. 그래서 박수. 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삶을 한동안 사셨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의 남은 생을 바치겠나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 사고의 수준이다, 사유의 수준이다, 이런 말을 곧잘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언어를 구사하시는 데 있어서 보면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들을 단박에 단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데 귀신 같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자, 어머니는 바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다 속에서 살다 나왔다. 너의 어머니 그 자궁 속이 바다였지 않느냐. 양수가 바닷물이었고 너희는 그 속에서 살면서 뭐예요? 무슨 호흡이라 그러죠? 허파로 호흡을 합니까? 아니, 뭐 그런 호흡을 하면서 살다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뭐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을 어미 모자와 바다 해자를 딱 갖다 대요. 어때요? 바다 해자 안에 어미 모자가 들었잖아요.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세상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경계를 넘나든다는 거예요, 경계를. 그렇게 사유의 깊이나 넓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한자 두 자를 갖다 놓고 어머니와 바다 이야기를 해요. 바다는 지구의 역사를 시작시킨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10억 년 전에 그 뭐 아노말리 카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물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86이 아니다. 내 나이가 38억 년 플러스 86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이런 한자 두 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건 뭐예요? 운북하면 뭡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자궁을 이야기하죠. 탄생적 의미에서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텀브는 뭐예요? W자가 T자로 바뀌었는데 저건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사 자궁에서 무덤까지다. 단어 스펠 한자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뭔가를 꿰뚫어서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우와 소리가 나죠. 제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이 강연을 개최하고 하는 일들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동리 선생님도 만나보고 이분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대학생 강연을 하는데 대학생이 질문하잖아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네가 뭘 알아서 질문을 하느냐. 박살내버립니다. 그 당시 그 정도로 이 어떤 지식의 세계가 굉장히 컸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세요. 또 볼까요?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이 이야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의존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철학 강의 들어보면 온전신의 인디펜던트예요. 너 스스로 서라, 독립적이어야 뭐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다. 종속되니까 네가 슬프고 힘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종속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터디펜던트를 이야기합니다. 상호 관계를 하지만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사실은 인터디펜던트예요. 가만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모님 이야기를 방송이나 어디에서도 일치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이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사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남남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가깝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서로 종속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다. 이게 우리 지금 행복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요 단어 하나로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는 부부라 할지라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죠? 하지만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 단어, 그 말들을 인터디펜던트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명쾌함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천재라고 해요. 그 사람 말을 듣거나 뭔가 복잡해져. 그러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바보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천재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디지로그 이야기도 디지털 그리고 아날로그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단어였죠. 이것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카이스트 어디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뇌인공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결론은 뭔지 아세요? 디지로그예요.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죠. 답은 디지로그예요. 잘 보세요. 그 에듀테인먼트 이거 제가 카피해서 썼던 거죠. 에듀테인먼트, 에듀케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의 뜻이죠. 그래서 제가 북새통을 예전에 에듀테인먼트 콘서트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 불러다가 음악을 하고 저는 책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도 이런 어떤 용어들을 창조해내시는 분이 이효령 선생님이세요. 자, 집필을 시작하면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 머릿속이 궁금하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세요? 저 사람 머리 이렇게 뽀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쪼개보면 좋겠다. 들다 보면 좋겠다. 근데 제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해녀가 있어요. 해녀가. 잠수를 해가지고 전복을 봤는데 전복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가서 팔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손자가 오면 아니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날 따다가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거기다 둬요, 그냥. 그래서 또 잠수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토실토실 더 커진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수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탐스럽게 있는 전복을 자기가 아는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지금 보물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야야,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있단다. 그걸 네가 따거라.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지금.
그 이야기가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 제자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양반 머릿속에 뭔가 보물지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 보물지도를 책으로 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암호 해독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예요. 그죠? 빨리 보물지도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 시대 최고 지성의 두뇌를 파헤치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제자다. 수업 시간이 기억난다. 교재가 없었다. A4지 한 장 달랑 들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강의를 해내는 그것들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아, 멋있잖아요. 이런 분. 이분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책에서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책 뒤에 보면 표지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왜 선생님에 관한 책인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말끝마다 내 자랑하지 마라. 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럴 이야기 계속 하시거든. 이 책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나는 이 책이 나의 용비여천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마라. 나는 그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과정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이 책 제목을 80년이라는 생각, 80년 생각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보고를 한 거죠. 책 제목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이거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 양반이 또 사고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80년, 팔자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기 시작하세요. 88 올림픽이 생각나죠? 팔자가 들어가는 거. 이분이 80초 메시지라는 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80초 메시지라는 걸 찾으면 80초 동안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 수도 없이 나와요. 네,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8020 이어령 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나이가 지금 88세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말이야 천지 모르고 미수잔치를 할 뻔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88세에 하는 잔치를 미수잔치라고 하는데 쌀미자가 팔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위에 들어가 있고 밑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쌀미자는 왜 쌀미자죠?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우리 입에 들어간다. 이래서 그게 쌀미자를 88로 씁니다. 그래서 그 쌀미자를 써서 미수잔치 할 뻔했잖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팔자에는 0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88이라는 숫자가 눕히면 무한대가 돼요. 팔자가. 그죠? 그래놓고 요게 메비우스 띠라는 거 아시죠? 메비우스 띠도 돼요. 그런데 8020에 0이 몇 개나 있는 거야? 라고 묻는데 보통 몇 개 있죠? 0이? 2개 있죠? 그런데 88이라고 하는 걸 따로 떼면 다 0이에요. 0 2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고의 어떤 확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6살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문쟁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쟁이. 친구도 없었대요. 하도 뭐 묻고 따지고 이래서 귀염도 못 받아요. 왜 어른들한테 자꾸 물어요. 어른들한테 자꾸 뭐 물어보면 어른들이 귀찮아하죠. 제 기억에 저희 집 작은 애가 옛날에 엘리베이터만 타면 아저씨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걸 계속 물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만 타는 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뭐예요? 입만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 사람 싸움닭이었다 그러고, 붓깡패, 그리고 우상의 파괴 이야기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들이었어요. 불온시 논쟁. 그 당시 김수영이라는 작가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미당은 이 말을 합니다. 미당은 자기를 키운 것이 파라리 바람이라고 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 아시죠? 그분은 나를 키운 건 바람이 나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물음표였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나를 키운 건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어요? 독서 노트에 쓰세요. 써서 나를 키운 파라는 무엇인가?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밥밖에 없어요. 밥 먹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키운 건 밥인데 여러분들은 뭔지 한번 스스로 다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등대 같은 언어를 묻는다. 그러니까 제자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 우리 인류에게 창조적 휴가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에 근무를 하던 중에 패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학교가 폐쇄됐대요.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이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학교 폐교, 휴학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뉴턴이 고향에서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 이랬을 때처럼 너희들도 창조적 휴가라고 생각해라. 이걸 일기감으로만 느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뭘 창조해낼까를 고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틈인가 코로나 이후에 몇 명이 죽었느냐에 대한 숫자를 의식적으로 외우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한 나라의 GDP도 모르는 것들이 몇 명 죽었는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예,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로 육체를 보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코로나로 육체를 보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영혼을 보존하는데 도외시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도외시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명, 육체 살리려고 온갖 발부둥을 치고 있죠. 뭐 백신 맞고 온갖 난리가 아닌데 정작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 울림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이 나눈 대화예요.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아가 된 것 같아요. 질문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한마디에 선생님은 낮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존에 대한 문제야.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는 평소 잊고 있었던 거리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네, 그동안의 삶의 방식, 그동안 삶의 속도와 다른 삶을 살면서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으니 이때 뭔가를 창조하는 생각들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의 연대기예요. 20대 저항, 30대 흙 속의 저바람 속에, 그리고 40대 축소지향의 문명, 30대 흙 속의 저바람 속에는 우리나라가 막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죠. 뭔가를 도전하고 열심히. 오늘 제가 밴드에 올려놨었는데, 저희 밴드에, 그죠? 저희 밴드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나중에 안내를 드리면 들어와서 보셔요. 피, 눈물, 그리고 뭐 있어요? 땀,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 저항이죠. 저항해야 돼요. 땀은 뭐예요? 땀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눈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액체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기 보면 피, 그리고 땀, 그리고 88세에는 뭘 이야기 하실래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눈물 이야기를 하세요. 눈물.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눈물 이야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을 자극하는 것,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세상에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경공 홍씨 아시죠? 네. 해경공 홍씨가 사도세자가 죽어갈 때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이 서러워서 행패를 부렸다거나 소리 지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다녔다면 오늘날의 한중록은 없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삼키면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내 일기를 해요. 이 안네 프랭크가 그 유태인 학살을 할 때 숨어 있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공포감 속에서 일기를 썼던 거죠. 그 일기가 오늘날 안내 일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포 속에 있든지 눈물, 힘든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제 식민지배 하에 그 긴 세월을 눈물 속에서 매일 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안내 일기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켰기 때문이다. 글을 뺏어가 버렸고 말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숙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게 이제 인트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물음 느낌표입니다. 물음 느낌표. 그래서 저희 창직역량 개발원의 최초의 로그가 제가 저 인트로방을 벤치마킹해서 로그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물음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느낌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분은 물음표는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다. 이것을 마틴 스펙터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인트로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집에 붙여 놓으시고 느낌표 따로 물음표 따로
이러면 남편은 물음표적인 사람, 아내는 느낌표적인 사람, 서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예. 아내는 느낌표를 중시하니까 맨날 놀자 그래. 근데 남편은 물음표를 중시하니까 맨날 뭐가 궁금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요.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날 들어 박식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 나는 박식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궁금한 게 많았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와요. 이 책은 어디에도 이 이야기는 나와요. 서당에 다니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걸 배운 거예요. 거물현 누를황. 그래서 이 거물현 그러니까 하늘이 왜 검다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서당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놈아 이게 그냥 어른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뭐 그걸 따지느냐 이래 이제 밤에 보면 까맣잖아 이놈아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낮에는 안 까맣잖아요. 근데 왜 까맣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봐라 이걸 따지냐 어른한테 이 새끼야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죠. 이 궁금증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0살이 되어서 주역을 읽다가 자기 스스로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흙의 개념이 있고 현의 개념이 있는데 물리적 개념에서의 검다라는 것을 흙이라고 하고 이 생각, 상상적, 정신적 세계에서의 검다라는 표현을 현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계세요. 갈릴레오 학교를 갔는데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뭐 교황청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다. 갈릴레오가 뭐 이런 이야기 다 들으셨죠. 그래서 지구는 평평합니다라고 해놓고 걸어 나오면서 혼잣말로 지구는 그래도 둥글다 이런 말 했다 그러죠. 들으신 분 오화 한번 해보세요. 나만 듣는 게 다 들으셨죠 학교 다닐 때. 갈릴레오가 그랬대요. 재판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혼잣말을 했대요. 그 말을 선생님이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혼잣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노? 혼잣말을 했으면 혼자 말한 건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이거 환장할 일이죠. 이게 이런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해요. 제비가 새끼한테 먹이를 줄 때요. 먹이를 이렇게 주는데 또 가서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다시 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준 놈이 먹은 놈인지 안 먹은 놈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죠.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막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혹시 아시는 분? 아니, 새끼가 3마리다. 전부 빨가벗고 있잖아요. 전부 털도 안 나고. 그걸 가가지고 먹이 물고 와서 딱 줬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주디를 막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놈을 주냐고. 요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대요. 그걸 나중에 50살인가 되어서 동물학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알게 됐대요. 이유가 이렇답니다. 안 먹은 놈이 입이 더 크대요. 조금 전에 먹은 놈이 입은 적게 벌리고 똑같이 입을 벌리는데 더 절박한 거죠. 여기서 그 궁죽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걸 자기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쌍둥이 혹시 키워보신 분? 배고픈 놈이 아무래도 입을 더 크게 벌리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이분이 자기는 책을 돌잔치 때 책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책을 잡으면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시를 잡으면 좋아하더랬고, 뭐 이랬다면, 이제 30년생 이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책을 잡았다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는 어려서 책을 잡았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책을 써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아주 세뇌를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어떤 그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이런 사람을 한 명 탄생시키게 되는 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 첫 번째 책은 돌상에서 잡은 책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읽어주신 어머니가 내 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독서론, 이어령식 독서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북새통이니까 독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독서를 통해 추리력이 길러지고 뇌세포도 활성화됐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수준 있는 책을 읽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책은 많이 읽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이분은 수준 있는 책을 읽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태어날 땐 다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니네들이 천재성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파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실 때 문과대학에 신문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과대학에서 신문을 발간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물리대 학보에다가 이상론이라는 거, 이상번 이상이라는 사람을 발굴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뺐는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우상의 파괴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 문단 권력이
북한이 존재하는데 이상 같은 사람이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겠어?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이상은 발굴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의 맥락에 글을 실은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 문단 세계가 완전 뒤집혔어요. 일개 학생 주제에 여기서 우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죠?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할 때.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요. 이성이면 그게 사랑이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근데 이분이 말하는 우상은 그 당시에 거물급들 있죠. 서정주, 김동리 뭐 이런 분들. 이 디라성 같은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흉내내려고 막 살아가잖아요. 이거 파괴하지 않으면 이상 같은 천재 작가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파괴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욕한 적은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공부하는 그놈들을 욕했지. 그 사람들을 욕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젊은 사람이 그 기라성 같은 세계에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대단하고요. 요걸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 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제가 조금 유명해지고 싶으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을 계속 씹어버리면 돼요. 그럼 저도 앱은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지금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그런 마케팅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아니었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이 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교수들부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내가 유명해져 있더라. 이야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으시면 특정인을 하나 잡아서 그 방법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강모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 아무나 그냥 씹어버립니다. 그러면 자, 다음에 타는 갈증으로 우물물을 마시지 말고 우물을 팔아. 이 무슨 뜻이냐? 자기는 글 쓰는 사람인데 내 글 좀 실어주세요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내가 문예지를 만들어버렸다. 그랬더니 글을 실어달라고 찾아오더라. 그러니 뭐예요? 우물물 마시지 말고 우물 팔아 이 말이죠. 니네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강의를 불러달라고 하느냐? 강의를 왜 불러달라고 하느냐? 네가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의 안 불러준다고 투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가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갈증을 씻기 위해 우물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증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남이 만든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말을 걸면 세상에 없던 새 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뭐 그 팔자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중국이들은 팔자를 좋아해서 08년 8월 8일 8시에 뭐 무슨 대회를 개최하고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저게. 그랬고 이분이 만든 용어 중에 쌈지공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 당시 고건시장이었는데 문화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원을 만들고 이 여유시설 좀 만들자,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하니 문화부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땅을 줘야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 큰 땅은 못 줘도 쌈지 땅을 좀 더, 쌈지 땅을 좀 달라. 그죠? 서울 시내 곳곳에 쪼매쪼매한 그런 땅을 쌈지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두면 거기다가 이분이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 예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 개관식 하고 다니고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용어 중에 쌈지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2000년 시작하면서 즈문둥이라는 말도 이분이 만든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김수영 선생님하고의 불온시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은 김수영 선생님에 대한 시집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항시인으로서는 아주 산맥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흔히 요즘 나오는 이 뭔가 개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작가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김수영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최근에 써놓기만 하고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작품을 생각하고 고무를 받고 있다. 또한 신문사의 신춘문예 응모 작품에 끼어있던 불온한 내용의 시도 생각이 난다. 나의 상식으로는 내 작품이나 불온한 응모 작품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발표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현대 사회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광된 사회가 반드시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어딘가에 글을 실은 거예요. 김수영 작가가.
이거 보고 이어령 선생님이 바로 공격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십니까? 이 글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글을 하나 써놨다 이 말이에요. 써놨는데 이걸 발표는 못하고 책상 속에 넣어놨다. 왜냐? 내용이 좀 불온하다. 나 이런 글들 좀 바깥에 이렇게 시원하게 발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있죠? 에라이 등신아 이래 된 거죠. 네가 진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그 글을 내놔야지 이 새끼야. 그게 무서워서 책상 속에 숨겨놓고 앉아서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 비겁하잖아? 그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씹어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화로 싸우고 문자로 싸우고 이런 거하고는 참 다르죠. 이 품격 있게 싸우잖아요. 이건 서로 글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 출장을 가다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됐대. 술을 한잔 하면서 길 위에 우주인이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다고 치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은 그걸 샅샅이 뜯어본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데 독일 사람은 귀에다 대고 막 흔들어 본대. 스페인 사람은 그걸 막 뛰어가서는 발로 깨버린대. 발로 깨본대. 그리고 속을 들여다본대요. 영국인들은 그걸 집에 들고 가서 가족 투표를 한대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니까 가족 투표를 한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주위를 쫙 둘러본 후에 그걸 몰래 집에 들고 가서 요게 뭐예요? 뭔지 알 때까지 기다린대요. 만만디잖아, 만만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걸 10분의 1 사이즈로 축소시켜버린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래 명쾌하게 세상을 이야기하느냐 이래가지고 거기 있던 일본 출판사 사장이 그 내용으로 책을 한 권 써주시지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그 불후의 명작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걸 꼬박 8년 걸려서 여간방에 앉아서 그 책을 썼다 그래서 5개월간 16세가 발간되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지금도 고전으로 읽히는 책인데 내용인즉슨 무슨 책이냐면 일본 니네들은 뭔가를 10분의 1 사이즈로 축소시키려고 할 때 잘 나갔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비롯해서 뭔가 확대시키려고 할 때 너그는 꼬라지 우스워졌다. 그러니까 확대시키려고 까불락거리지 말고 축소시키는 삶을 살아라. 요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사람은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들은 지금도 이 확대 지향을 하려고 하죠. 지금도 그 제국주의 꿈을 꾸려고 뭐 여러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써놓고 계시고 이제 2장 넘어갑니다. 언제 다 볼란 거 그죠? 굴렁쇠 소년 이야기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여기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감동이었잖아요. 그 정막이 흐를 때 그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고 가는데 사마란치 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는 발표하는 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거 발표 나는 날 그날 태어난 놈을 골랐어요. 전국에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굴렁쇠를 굴리면서 들어가게 했는데 이분이 가졌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다녀보면 이런 글귀가 있대요. 벽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더랍니다. 프랑스에 갔더니 당신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지만 아직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애들이 거기에 사진으로 찍혀 있었대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양반은 철천지한인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 봐라. 그래서 가장 살이자가 통통한 놈을 골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굴렁쇠를 굴리고 거길 들어가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긴데 거기 보면 굉장히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계신다. 이 글로컬리즘이라는 말도 이분이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글로벌리즘이라는 말고 로컬리즘이라는 말을 합쳐서 글로컬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요즘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뭐였죠? 여행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곳으로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 글로컬리즘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다이애나 비 아시죠? 다이애나 비. 황태자 비. 다이애나 비가 사망했을 때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근데 동석한 남자, 딴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래요. 그런데 파파라치 있죠. 뒤에서 사진 찍으려고 따라붙었던 파파라치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수술은 어디서 교통사고 나고 난 뒤에 수술은 미국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한 마취제는 남미제. 근데 그것을 텔레비전에 보도한 건 한국산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컴퓨터를 클릭했는 건 대만산 마우스예요. 마우스가. 그리고 추모식 때 뿌린 꽃은 네덜란드산이래요.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러니 네가 지금 어느 한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으로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미 뭐다? 글로벌화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줌을 쓰는 건 줌 우리 거 아니잖아요. 예, 최병철이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하지만 또 책은 아산 사람이 쓴 책이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어요. 이분이 두레박, 부직갱이, 이끼 이런 단어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문화관광부 초대 장관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 문화관광부 초대 장관을 할 때 이 단어들을 문화관광부의 하나의 그 상징적 단어로 사용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레박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는데 두레박은 공용이에요, 개인용이에요? 공용이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두레박은 항상 공동으로 씁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넣어놓고 계시고, 부직갱이는 뭐예요? 불 뗄 때 부직갱이로 이렇게 젖어주면 잘 타잖아요. 그런데 부직갱이 자신은 안 타요. 부직갱이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직갱이는 꽤나 오래 씁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네, 그런 이야기고. 이끼,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없다. 하지만 그 바위를 덮어버릴 수 있다. 그게 이끼잖아요. 네, 그 메시지를 분이 주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아세요? 장동건이 기타 등등 지금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 예술인들이 산실이죠, 산실. 배출하는. 그 학교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문화관광부 장관 마지막 회의 때, 국무회의 장관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뭐 농림부가 어디고 전부 학교 만들어 달라고 다 신청을 해도 교육부에서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런데 문화부의 힘도 하나도 없는 문화관광부 일대잖아요. 그때 초대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거 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이제 이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기저귀 찬 아이가 모내기에 천부적 재주가 있어서 성인이 평생 심을 양을 하루 만에 몇 트럭씩 심는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농림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아이는 없다. 그렇겠죠? 하지만 예술 분야에는 있다. 예술 분야에는 어려서 그 싹을 키워주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지 못하고 다 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이걸 키우는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박수. 여기에 있다라는 말과 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세요. 있다는 존재론이죠. 되다는 생성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되다라는 거예요. 되다. 생성론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에 너무 집착한다. 그죠? 과거의 지식들은 다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있다죠.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사니까 되다라고 하는 것에 좀 등한시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니체의 발달 3단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대구 분들이 많으시니까 노태우 대통령 또 정서적으로 또 좀 가까우시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하실 때 이 양반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셨죠. 우리나라가 그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인데 몇 년이 되면 그 나라의 기념품을 반드시 유엔에다가 하나씩 갖다 내야 된대요. 근데 이걸 문화관광부가 있는데 문화부 허락도 안 받고 외교부가 뭘 갖다 보내기로 했는가 하면 우리 신라 금관이 있죠. 그거 하나 만들어 갖다 주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장관이. 안 된다. 그 금관 보내가 될 일이 아니다. 뭐 보내야 되냐 이랬더니 월인청강지곡 저것을 만들어서 보내자. 이래 된 거예요. 이건 구텐베르크보다 우리가 더 일찍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증거이다. 우리가 이 한글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거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시끄럽습니다. 전화 끊어이소 막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차 타고 대통령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대통령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 내 말이 맞죠? 막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이 뭐 계속 끄덕끄덕 했겠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월인청강지국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장관 뜻대로 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뜻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전화 좀 하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문화부 장관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딱 앉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장관 참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긴장이 되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아라 참자에 용서하라 용자를
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다려라 기자. 참아라 참자. 그리고 용서하라 용자. 기다려라 기자. 요게 참 용기다. 요 말을 대통령이 해주더랍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죠. 당신 성질에 결국 뒤집어서 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해서 다 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진짜 참 용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어쨌든 뭐 그분은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니까 그죠? 참고 막 뒷백이 맞아도 참고 막 계속 그래야 대통령 되지. 그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서울대 물리대 경기고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당국대 국문과 전임교수 하다 서울대 시간 강사 하다가 서울 3번도 써놓은 교재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강생이 넘쳐서 강의실 2개를 뜯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 당시 문학인들 문인들 누구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도 끼이지 못하는 문학인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어중간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에서 잘려요. 서울대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신문사에 가서 논설위원 같은 거 하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옥길 총장이 이 사람을 캐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교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33살에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 사람 보고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글을 왜 안 쓰셨습니까? 소설을 썼대요. 소설을 썼더니 무슨 논문 같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또 시를 썼다네, 자기가. 그랬더니 또 소설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평론을 썼답니다, 평론을.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평론가가 됐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밌죠? 이화여자대학교 석학교수로 영입된 후에 강의실에 수강생만 500명, 출석 부르는 데만 15분, 학생들하고 피드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학생들 의자에다가 단추 3개를 붙인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쫙 하잖아요. 자 단추 누르세요라고 하면 애들이 알아들었으면 파란색을 누르고 못 알아들었으면 빨간색을 누르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노란색을 누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500명이 누르잖아요. 그게 전광판에 그대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반수가 모르겠다고 하면 다시 설명. 이것을 그 당시 했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죠?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이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것도 사실 하긴 어려운데, 그 당시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걸 채택했다고 그래요. LG에서 이걸 상품화하겠다고 막 연구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약간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서 꼬부랑 이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놀아라. 따로가 있어야 서로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따로가 있어야. 따로가 있어야 서로가 있다. 서로가 있다. 이게 이제 양반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가 막힌 맛이에요. 따로, 서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3장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디지로그 생명자본주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2007년도,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자본주의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도 자본주의는 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전형적으로 금융위기 때 끝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전 세계가 도대체 그러면 공산주의도 끝났고 자본주의도 끝이 났는데 무엇으로 이 미래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데올로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나온 책이 바로 생명자본주의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세상에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을 때 이분이 내놓은 책이 바로 생명자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책이 나오고 거의 10년 만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 등등으로 해서 거의 생명자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력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How to earn, E-A-R-N. 어떻게 벌 것인가에서 earn 앞에 L을 하나 더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인가가 돼요. How to learn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의 약간의 그 어떤 마법 같은 거예요. EARN 앞에다가 L을 하나 더 붙여서 어떻게 벌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배울까를 고민해봐라.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해서 우리 둘이 어떻게 사랑을 더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연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해봐라. 그러면 그 연애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좀 이렇게 느낌들이 오고 계신가요? 네, 그런 예. 좀 피드백을 좀 표정으로 해주시면 좋으련만. 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시간 조금 오버됐는데 이해하시고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인터뷰 후에 대화가 있어요. 이 책의 말미에 이분의 인생 전체를 사진으로 이렇게 부록으로 실어놨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이걸 찍어서 올리려다가
사진이 다 들어있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인터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제자하고 스승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80년 생각을 매듭 짓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유작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를 제자한테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당신 느낌이 어떠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 회고록 같은 건 절대로 쓰지 않으려 했는데 약속을 어긴 듯 해서 허전하다. 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오해받았던 것을 나름대로 소명한 듯 해서 기분은 좋다. 이렇게 아주 담백한 말씀을 하세요.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주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퍼즐로 딱 맞춰진 듯 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가까이 오면 병에 걸리고 멀면 아날로그가 그립.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고, 그죠? 그런데 또 가까이 가려니까 병 걸릴까 봐 못 가겠고, 뭐 이런 마음이 지금 현재 있는데, 하지만 둘은 반드시 끌어안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선생님 창조물 중에 유독 애착이 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쌈지공원이라고 해요. 이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부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책에 보면. 그까짓 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만들어서 뭐하노? 뭐 왜 그런 걸 만드냐? 막 이런 산책공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벤치 만들어주고 앉아서 이런 거. 왜 하느냐? 거기다가 뭐 시계 걸어놓고 이런 게 한 거예요. 그거 다 떼갈 거다 보나 안 보나 막 이래 된 거죠. 공무원들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밀어붙인 거예요. 이걸. 그랬는데 그래놓고 자기 직원을 거기 보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모니터링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효령 선생님이 장관일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거기 있는 기물 하나도 훔쳐가는 사람 없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광경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울어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이 책에 3번인가가 소개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그 쌈지공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 용어를 별로, 가별로,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도로가의 길을, 뭐 가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써서 표현을 하더랍니다. 왜 우리나라 말 있는데 왜 한자를 쓰느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만든 단어가 갓길이에요. 갓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 갓길 포장은 무엇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갓길이 공식 행정명령어가 됩니다. 이것도 나는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못다 이룬 꿈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어린이 교육이다.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물음 느낌표가 선생님의 가치 창조의 핵심 아닐까요? 라고 물었더니 재미난 말이 있다. 신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그 질문 속에 있지. 왜 신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문제지. 그게 바로 신이다. 신은 있느냐라고 묻지 말고 신은 왜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분이 아시겠지만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의 대국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분이세요. 저도 이걸 강의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대국을 둬서 그 당시 알파고가 사용한 전력의 양이 25만 킬로와트를 썼어요. 그 당시 CPU 1300대가 왔고요. 그 1300대가 쓴 전력의 소비 양이 25만 킬로와트를 썼어요. 근데 이세돌이는 그 당시 25와트를 썼어요. 25와트. 25만 킬로와트를 쓴 이 알파고와 25와트를 쓴 인간의 대결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냅니다. 그죠?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보면 인공지능 같은 지식의 최전선을 꿰뚫고 있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에 대한 찬사는 귀엽다는 말이다. 나는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거 싫어한다. 나보고 귀엽다고 하면 기분 좋다. 귀엽다는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죠. 딴 거 없다. 나는 늘 궁금하고 어린아이처럼 질문을 많이 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딸 집에 간 거예요. 딸이 실명을 할 위기에 있어서 딸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PC가 있는데 PC 바탕 화면에 아이콘들이 이만큼 크더랍니다.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해상도 조절도 못하는가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들어가서 해상도 조절을 해가지고 뭐 110 곱하기 110으로 해가지고 전부 쪼면하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아직 컴퓨터 잘 못 만지는구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펑펑 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슬퍼하는 거는
딸이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그 시점에 내가 거기 없었다는 거죠. 바깥에 다른 일 한다고. 그 이야기가 이제 이분에게는 한이에요. 그렇고, 돼지관이란 뭐냐? 돼지는 뚱뚱한 게 아니라 다리가 짧은 것이다. 돼지에 대한 오해다. 그래서 돼지라는 말을 좋게 쓰려고 해보자. 강남 아줌마를 정보 돼지라고 불러주자. 그죠? 우리가 돼지라는 말을 쓰면 예를 들면 생명화 시대에는 돼지를 바이오 돼지라고 불러주자. 근데 우리는 돼지를 자꾸 나쁜 쪽으로 쓰니까 그게 나쁘게 보여지는 거다. 어떤 언어를 긍정적으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 패러다임으로 일자리를 찾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죠, 관점을 바꾸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셔요. 해녀 이야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독립된 주체로 우뚝 서는 삶은 어떤 경지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를 살아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삶을 독립된 주체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 뉴스를 들어도 책 한 줄을 읽어도 제 머리로 판단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독립된 주체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어령 선생님 같은 엄청나신 분의 책을 읽고 들었지만 이 속에서 내 것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사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눈물만 남았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분은 눈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읽을 책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모 혹자가 자기 전 직원에게 반드시 읽으라고 했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세상을 열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이 책 또한 미래에 관계된 책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제 저는 이런 쪽에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좀 이렇게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책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시면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잠시 계신 분들 오늘 책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들 또 한마디씩 좀 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원체 양이 많아서 참여를 많이 이렇게 시켜드리지 못한 것 좀 죄송하고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제가 이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끄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얼굴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얼굴 한 번씩 보여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간단하게 몇 분 좁아서 우리 최영금 선생님부터 들으시는 중에 기억에 남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했는 것 중에 말에 말을 걸면 세상에 없던 새 말이 나온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 말이라는 것은 정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말을 나온다는 거 요즘 그래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를 좀 있게 하려고 애쓰는 중에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좀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이정숙 선생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글귀가 굉장히 강하게 왔느냐 하면, 우물을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라. 길을 따라가지 말고,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판에 뛰어다니지 말고, 판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 굉장히 공감되고, 앞으로 우리 향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정말 리더가 되고 우리가 더 상승되는 그런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진짜 이어령 교수님 책을 저는 거의 대부분 읽었는데요. 그 따님을 저 세상을 보낼 때 따님이 잠옷 입고 와서 아빠 어때 했는데 자러 가라 했다는 그걸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 최병설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글들 중에서 눈물을 막 훔치게 했던 그런 장면들에 멋지십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글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누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자, 홍성남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꺼졌어요. 안 되세요? 오케이. 자, 김수현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켜시고. 예. 이게 조절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하신 그 말이시죠. 예,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의존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독립적으로 살아라. 상호관계를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라. 거기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를 키운 건 누구일까? 거기에서 물음표가 좀 있었고요. 따로가 있어야 서로가 있다. 거기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자분 부분 좀 하고. 자, 우리 황중화 선생님, 요즘 그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쪽의 전문가신데, 우리 황중화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3회차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최근, 안 그래도 이제 1회차하고 2회차 했는 내용 관련해 책을 샀어요.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해봤는데, 보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참석해서 듣는 거라도 제대로 좀 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린 선생님의 80년 생각을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1장에서 생각의 탄생 중에 보면 물음표하고 이게 이제 느낌표하고, 저게 옛날에 제일 처음에 물음표하고 느낌표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궁금했었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아직은 분위기 파악 중에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의견 한번 내봐 주실 분 계세요? 네,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 네. 우리 김병섭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서울 표준말로. 표준말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게 제일 좀 인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금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배울 것인가는 이거를 잊어버린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시 생각하는 중이고요. 오늘 이유령 선생님 책도 그 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또 원장님한테 또 들으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랍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성현 선생님. 네, 김성현 선생님. 네, 네. 저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는 네. 카페에 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교수님 이걸 들으면서 다시 도를 깨닫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꼭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선택했는 게 절대 후회하지 않고 실수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혜령 교수님의 책은 젊음의 탄생을 한 12년 전에 제가 읽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교수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27차례가 남았지 않습니까?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누가 한 말씀 더 하실 분? 차은경 선생님 오늘 또 수고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회차마다 이렇게, 굳이 또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 계속 한마디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 우리 이정숙 선생님과 좀 동일해요, 생각이. 그래서 우물물을 마시려 하지 말고 우물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라.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가장 많이 남는데, 요즘에 이제 우물물을 조금 팔려고 이래저래 좀 파고 있는데, 어디서 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팔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이제 그런 끈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겠구나. 굉장히 단순한데도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빛과 함께 춤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달빛과 함께 춤을 이정숙입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마디, 참 용기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했는 그 참 용기는 어른다움의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령 장관의 용기는 정말로 진정한 용기. 그러니까 왜 귀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진짜 매력이 있을 때는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엽다 용기에 표를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죠? 예, 뭐냐면 용기가 참는 거, 그리고 뭐였죠? 용서하는 거, 기다리는 것이 용기라고 노태우 대통령은 하셨는데, 사실 이어령 선생님의 행동도 용기였다. 종류가 다를 뿐이다. 뭐 이런 굉장히 구분을 지으니까 선명해진 것 같아요. 자,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봄 만기 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